가장 마음 편하고 아주 내용도 그냥 아주 그 즐거움으로 표현된 작품들이라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뭐 다큐멘터리 작품은 저는 사실 뭐 픽션이나 뭐 논픽션이나 뭐 가리지 않고서 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냥 뭐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들어도 참 편하고 좋다. 그런데 이제 대개들 내용들이 이제 우울하고 힘들고 하는 거. 극영화에서는 뭐 기승전결해서 이제 반전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자극적인 주제를 잡기 위해 가지고서 굉장히 힘든 주제들로 갖고서들 많이 하는데 오늘 두 편은 참 앞에는 다큐멘터리고 뒤에는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은 둘 다 참 편하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땅끝마을 육남매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전문가적인 그 촬영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만 흔들리고 그러긴 했어도 그냥 부드럽게 내용 전개가 그냥 뭐 기승전결 없이 그냥 뭐 차분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이제 기승전결은 다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작품 첫 번째 땅끝마을 육남매에서는 이런 얘기가 아까도 이 장면에서 발견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과 욕망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가족을 다시 재회하니까 굉장히 행복했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가정의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행복은 뭐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 저 이 장면에서도 볼 때도 보면은 그 어머니가 팔순장치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는 않은 느낌은 가졌는데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그 와서 그 어울리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부럽고 와, 행복이라는 게 저런 데 있구나. 저희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뭐 행복의 기준점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뭐 행복하게 보이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내면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생활들이 많은데 이 작가는 뭐 제가 볼 때는 감독과 뭐 이런 거 다 한 분인데 아마 전문적인 감독은 아니고요. 자기 그냥 뭐 취미 삼아 아마 그 동영상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서 찍은 작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마지하고 이 작가 그 감독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 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나이 차이가 14살, 12살 차이지네요. 큰 첫 번째 자식하고 막내하고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내하고 지금 감독 촬영한 분하고서 나이 차이를 보면은, 보면은 뭐 한 6, 7살 차이. 그런데도 그 밑에 있는 그 자식들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빠 같은 사람이었다도 될 수 있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그 존재의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모가 없게 되면은 참 자식들한테는 그러한 그 외롭고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을 거느리면서 사는 것도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이게 그 작품성 갖고서 출품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감독은 이제 나이를 먹어도 이제 변치 않는 그런 밝은 모습의 가정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즐겁고 행복했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영화를 분석을 할 때 보면은 뭐 계속 뭐 이상하게 복잡하게 좀 분석도 해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전 요번에 이거 보면서 별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면서 주어진 메시지가 평범한 속에서 주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풍성하다고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40살 먹은 엄마가 6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뭐 팔순잔치라도 뭐 케이크 하나 달랑 놓고 뭐 봉투도 하나 딱 놓고서 하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다들 그냥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행복은 정말 저런 데서 찾는 게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이제 삐로삐로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저 애니메이션 작품을 뭐 그렇게 자주 보는 편도 아니고 가끔 정말 모처럼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이거는 촬영을 하면서 만들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상상을 갖고서 만드는 참 좋은 효과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내용도 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여기에서도 뭐 한 의도는 그 찍바꾸리를 통해서 인간 사회 상황을 비교하면서 동물 세계나 인간 사는 세계나 좀 비슷하지 않냐.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서로들 도우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겠나 하는 그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정을 보여주는 그런 행복을 가르쳐주는 작품 아니겠나.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그 숲에서 먹이 갖고서 뭐 서로들 치열하게 뺏어갔는데 그 안을 보니까 먹이는 잔뜩 쌓여져 있었잖아요. 동물사에서도 그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 한두 끝도 없구나. 그렇게 많이 쌓아 놓고서도 조그만 열매를 남의 거 뺏어가는 것도 보여준 의도가 있었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숲속하고 도시를 봤을 때는 도시는 사실 삭막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삭막한 데에서 꽃집이라고 하는 인간과 동물의 서로들 정을 나눠서 도와줘서 다시 숲속으로 이사하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을 비교를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뭐 초코파이인가 그 선전할 때 정하고 나오잖아요. 정. 과연 그러면 정의된 건 뭐냐? 그래서 정의라는 걸 갖다가 그냥 뭐 따뜻하고 뭐 이렇게 서로도 나누는 뭐 이런 마음이다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백과사전 그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면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이다. 그래서 요번에 이 작품을 보면서 정의라는 것이 이런 것의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둘 다 공통점 중에서 하나는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뭐 6남매를 키우면서 했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현재는 각 가정마다 자식들이 잘 됐고, 또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는 뭐 부상을 당한 그런 동료하고 서로들 이사를 해가는 그런 쪽에서 도와줘서 숲속에서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즐겁고 보면서 이제 편하다, 행복하다 그런 감을 공감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작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첫 작품이나 두 번째 작품에서 그거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라는 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도 있긴 있지만 그걸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를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정한 그런 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작품에서 그 육남매와 그 유튜버 그 사람들의 관계는 인간의 그 인연이라는 게 저렇게 40년간 그렇게 끊이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네들 육남매가 그렇게 호사스럽지는 않지만 굉장히 따뜻한 우애와 그 각자의 그 표정은 굉장히 유순하고 편안해 보여서 보는 우리들도 굉장히 편안하고 정말로 부담 없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우선 저는 스토리보다는 그 화면의 아름다움에 저는 빠졌어요. 파스텔 톤으로 그 수채화 같은 그런 게 너무너무 참 좋았어요. 하루 종일 봐도 참 좋았을 것 같고, 그거는 그 새와 조류와 인간과의 어떤 그 공감? 그거가 굉장히 저는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워 아주 이쁜 작품을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두 편을 보면서 그냥 단편적인 것을 이렇게 저는 본 것 같아요. 먼저 그 땅끝마을 그 육남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인공이 그 24살 때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그 임금 부대에서 그 이 사귀었던 그런 그 정을 그 40년이 지난 뒤까지 이렇게 그 유지해 또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부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육순잔치에 나서 이거 통보를 받고 또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 땅끝마을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4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 4시간 동안 얼마나 그 짜릿한 행복을 그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끝마을 그 육남매 가정이 참 이렇게 가족 모두가 다 올려가지고 행복하게 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지난주에 보았던 당신 자리에 서다 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요. 육남매의 가정이 행복했던 것은 사랑의 중심을 이 부모, 여기서는 이 호르몬이겠죠. 호르몬이죠. 사랑의 중심을 호르몬이 두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막내 손주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근데 지난번에 당신 자리에 서다에서는 이 젊은 부부가 사랑의 중심을 이 꼬마 어린아이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까지 전달이 되지 못하고 고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모자 간의 갈등을 초래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삐로삐로는 첫 장면에 물고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다 자기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새가 비가 오는 날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거기에 그냥 놔뒀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이 어려웠을 때 인간이 그 설사 목숨을 구해주었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가두어서 이렇게 기르는 것 자체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설사 뭐 위험에 처한 그 동물들을 이렇게 구해주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가두어서 이렇게 기르는 것보다는 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그 동물을 갖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끝 마을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 작품은 그저 그 팔순 잔치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만일 가능하다면 그분이 그 속편으로 그 어머니께서 그 40년 동안 그 이상을 그 여러 자녀들을 길러오시면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그것은 저는 그냥 그 몇 번 애니메이션을 구경을 한 적은 있는데 사실 이번처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야 애니메이션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이제 재미있느냐 없느냐에 항상 초점을 맞췄었지 저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던 것은 이번 영화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애니메이션 제작법에 대해서 이런 강의가 혹시 개설이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상당히 기초적인 기술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화면도 멋있었고 주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땅끝 마을 6남매 이 영화는요.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이 영화를 감독하신 분이 이치혜 감독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저희 그 노인 영화제에서 매해 한 작품씩을 꼭 냅니다. 그래서 항상 예선에 통과하시고 본선에도 통과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노인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감상하실 그 영화는 땅끝 마을 6남매라는 다큐 영화였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만약 관객 앞에서 해설을 한다면 이제 그 순서로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중간에 그 줄거리를 이미 여러분 관객들이 봐왔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 해설과 스포일러의 그 차이를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영화의 줄거리는 이제 미리 말하면 뭐 장면 같은 걸 미리 말해주는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그 해설에 있어서 그 줄거리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이 주는 메시지를 반드시 해설에 포함을 시켜서 관객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영화를 지금 보면 그 주제가 감독이 주는 주제가 뭐였었는가 이 땅끝 마을 6남매에서 아까 설명하신 김영구 선생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면 과거의 40년 전의 사람과 현재의 40년 후에 사람이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 한 명도 돌아가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요. 또 부유하지 않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그 6남매가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을 어머니 팔순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그런 것들이 그 관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을 것 같아요. 보통 다큐 영화라고 찍으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막 치매에 대한 거, 뭐 우울한 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제로 삼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삼아서 굉장히 그 관객들한테 호응을 얻을 것 같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삐로삐로라는 이 애니메이션은요. 백미영 감독이라는 여자 감독인데요.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해설을 위해서 영화를 감상할 때 외국 영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인 영화제 노인 영화제에서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그 주제가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이 백미영 감독은 우리나라 감독임에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거기 제작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23년도 올해 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봉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거를 알았는데요. 이 작품이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각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부 다 보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어딘가 이 나라가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인데요. 그 크로아티아 수도죠. 자그레브가 그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상 여기서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죠. 그리고 또 무슨 2021년도에 뭐 파리 한국영화제 어린이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감독이 이 작품으로 본인도 이렇게 유명이 될 줄 몰랐다고 하는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제가 주는 메시지는 아마도 그 내용을 보면 산에서 자유롭게 자기 혼자 자급자족하는 새와 어른들의 보호, 사람들의 보호 아래 있는 새와의 차이점을 그 이야기 속에 담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함께 날아서 자연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 아이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현재 저희 아이들이 보통 너무 과보 속에서 자라는 도시의 아이들과 또 아주 그 산촌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자재로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어려울 때 헤쳐나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보해주는 아이들은 그런 것 없이 계속 부모가 먼저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감독이 주는 메시지는 아이들한테 교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그 땅끝 마을 육남매 굉장히 친근감 있게 봤어요. 남자라면은 뭐 군대 얘기 빼놓고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군대 얘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저희 군대 생활을 이제 같이 돌아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감독이 군대 생활 때 카메라를 찍어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했는데 저도 군대 생활에서 주일 뭐 일주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부대 영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그때 하나 장만했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코니카라고 그때 당시로는 4개월 봉급을 몽땅 털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였거든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진열장에 그냥 처분을 못하고 그 옛날 추억으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흑백 사진의 추억으로 아주 그 40년간 그 애틋한 정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앞에서도 인연이라는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떻게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귀한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삐로삐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거기 크레딧에 보면은 SBS 동물농장 672화에서 들어오던 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여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이 SBS 동물농장 672화 여기 보면은 어미 지박구리 에피소드 부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동물농장에서 보면 아주 스토리가 선명하죠. 그 어미새가 아기 새를 갖다가 날 수 없는
그러니까 새끼 부화해가지고 한 마리가 쳐줬어요. 예, 끝내 그 새끼 부화가 좀 미숙하라고 그럴까? 예, 끝내 그 자기 힘으로 날 수 있도록 챙겨주는, 돌봐주는 그런 것이 아주 실감나게 동네 주민들 환호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날개 펼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은 걸로는 모성애로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도 참 가족의 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이상으로 예,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요즘 애완견이 1000만 뭐 이상 지금 돌파를 한 것 같은데요. 동물 사랑에서 오히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또 애니메이션 그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지금 저도 수채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명락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모습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저도 또 영화를 몰입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편의 포인트로 보면은 1편 따끔 마을은 건강한 가족이고, 그 다음에 삐빼로는 삐로삐로 예. 삐로삐로인데 여기서 힐링을 느꼈습니다. 예. 그게 두 가지 이제 포인트고, 시놉시스는 아무래도 거의 이제 발표를 하려면은 그 주제를 이제 상기해야 되고, 아까 그 작가님이 도수푼 분이 했던 거는 우리가 감독의 개념 어떻게 테크닉적으로 전개했느냐, 그 다음에 적어도 앞으로 영화 도스툰이 되려면은 그 어떤 장르에서 어느 영화제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게 아마 영화 도스툰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땅끝마을 삐빼로는 사실 그 인상적인 장면이 그 내가 첫째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야 이렇게 할 때 그 장면에서부터 이 가족은 정말 건강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대화 속에서 대화하고 또 바로 한방 웃음이야. 야,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그런 장면을 그 테크닉적인 좀 1인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그런 장면이 오히려 그 가족들이 연출을 잘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소감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다시 찾아간다는 거는 젊은 날에 요즘 옛날로 소환된다 그러죠. 추억의 소환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의 어떤 그 궁금한 점을 어느 정도 짤막하지만은 잘 묘사해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가족들이 아주 명랑하고 가족애가 넘치는 아주 화면 가득히 넘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정말 파스텔 톤의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건 정말 다 보여줬다고 봐요. 그게 터치라든지 집중도라든지 다른 거는 이제 약간 그 묘사를 터치식으로 하고 새의 그 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모습, 그런 기교라든지 영화가 작품이 만들기 상당히 어려워요. 저거를 했을 때는 적어도 몇만 커트 이상을 만들어서 좀 했을 텐데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저 정도 경력이면은 어느 작가가 그래도 경험이 있는 작가가 아닌가, 감독이.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바는 새의 어떤 그 자연과 도심의 어떤 그런 표현이 대비적으로 아주 소프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가족과 힐링이 된다는, 자연 속에 도심 속에 힐링이 된다는 그거를 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연이 많으시고 또 다양한 경험에 의한 그런 분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정혜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제가 또 글을 썼습니다. 도슨트란 가르치다.
기능에서 나왔다. 근데 그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에서 많이 뒀었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작가 이야기까지 그 배경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 근데 저는 다 이런 기하에 한마디로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는 13번 교육방송입니다. 어제도 제가 봤는데, 그러면 작가가 뭐가 되느냐? 건축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럼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건축주가 아파트냐, 빌라냐, 한옥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는 간격도 볼 수,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 건축주, 설계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 조감도를 보면서 또 그 건물 실제를 보면서 얼마나 잘 지어졌고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고전이라 그러죠. 100년, 200년 돼도 역시 톨스토이 작품은 유명하듯이 그와 같은 경기에 의해서 영화가 제작되고 또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감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그걸 한번 재인식하는, 저 자신의 마음을 재인식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경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땅끝마을 육남매를 통해서 옛날 어렸을 때의 이 생각을 이렇게 회상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많은 가족이 건강하게 자라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흔히 어느 집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요새는 그걸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식들을 여럿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연출하려고 해도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사회가 삭막해지고 가정이 이렇게 이 결단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말하자면 예전과 같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노인 세대에 젊어들면서 주로 노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시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 행복했었던 과거의 행복을 되살려가지고 우리 가정 자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을 준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삐로삐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새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화시킨 작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직박구리 새 속에 내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그 날개를 다쳐가지고 겨우 지금 날기 시작하는 다시 날기를 배우려고 하는 그 어린 새를 소통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작품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청순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려고 하는,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작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슨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본 거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앞으로 그 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면 같이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영화를 공유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거 한번 우리가 공감이 소통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지금 두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한다. 이거 엄청난 거 지금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이 행복하고 육남매가 이렇게 한 모습은 앞으로는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해마다 8월 15일이면 저희는 신남매인데 그때 우리 형제들은 다 또 누님들이 우리에게 시어도는데 4-5씩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가족 모임은 8월 15일 날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이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듯이 우리들도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이 영화를 활용해 보면서 어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영화는 정말 우리에게 모성애, 울타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사로운데, 거기서부터 이제 세장을 이제 전 울타리로 받고, 거기서부터 갇힌 새에서 이제 어미새로부터 모성애를 해서 이제 중간은 제가 생략을 하더라도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나를 펴고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모든 걸 이기고 행복의 나를 펴고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저에게는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참 좋은 작품 두 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주로 출품되었던 작품들은 노인 문제들, 우울하고 슬프거나 또는 많은 갈등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였는데, 오늘은 그런 작품들이 아니고 내용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작품은 옛날에 40년 전에 군대 생활을 유상하면서 그 시대에 만났던 어느 가정, 일남 5녀의 참 어려운 가정, 남매들하고 친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 나중에 만나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주인공의 얘기를 보면서 참 좋은 얘기다.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모두 부자거나 특히 출세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평범함 속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그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남성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빼놓고 나면은 할 얘기가 없대더라.
또 여성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군대 얘기도 여성분들이 싫지 않은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군대 생활했으면서도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 삐로삐로도 참 그 직박구리 어미새의 얘기를 부산당에 했다가 꽃집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날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에 그 어미새를 계속 찾아와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자의 삶을 유도하는 아빠새, 수컷새의 그 노력이 그다음에 그야말로 동물과 사람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회복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참 아름답게 담아서 참 멋진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나뭇가지를 뛰어가는 뛰어가는 동물은 분명히 아마 다람쥐나 청설모일 거예요. 그런데 그림 영상으로 나온 그 동물은 다람쥐나 청설모가 아니라 토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작품 만든 사람이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오게티 같은 그런 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